인류가 새들과 함께 하늘을 날게 된 이래로 우리는 늘 한계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왔죠. 하지만 여객기가 어떻게 가장 놀라운 기록을 깰 수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여객기는 X-15였습니다. 50년 이상 깨지지 않은 이 기록은 마 6.7이었어요. 소리의 속도가 마 1이니까 대화 중 우리의 말이 친구의 귀에 도달하는 소리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였던 거죠. 시속 7,275km로 이 비행기는 순식간에 부르즈 칼리파의 2배 반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휙 하고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혼자서는 이륙할 수 없었고 모선이 비행기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발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X-15는 여객 로켓이지 완전한 비행기는 아니었네요. 자, 스스로 이륙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빨랐던 건 로키드 SR-71 블랙버드입니다. 거의 시속 3,540km의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초음속 제트기죠. 속도가 너무 빨라서 표면이 260도 이상으로 가열되기도 했답니다. 엔진 근처는 거의 540도까지도요. 달걀 프라이를 만들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침 식사를 까맣게 태울 수준인 거죠. 사실 제트기의 부품은 약간 더 작게 디자인되었는데요. 열 때문에 팽창되면 비행기 중간에 꽉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있을 때는 부품의 크기가 맞지 않아서 비행기에서 종종 연료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일반 여객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여행할 때 타는 비행기 말이에요. 시속 925km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요. 2018년 노르웨이 항공사는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최대 시속 1250km로 운항하면서 대서양 횡단 기록을 깼습니다. 비행기는 5시간 13분 만에 뉴욕에서 런던까지 도착했고 보통의 비행 시간에서 거의 2시간을 단축했습니다. 2020년 2월 영국 항공의 보잉 747이 같은 노선에서 4시간 56분 만에 최대 시속 1330km의 속도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 속도에서 약 4배를 높이면 이 여객기가 얼마나 빨리 날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비행기들은 모두 일반 상업용 비행기였고 로켓 부스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날 수 있었을까요? 두 경우 모두 시속 320km 이상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런 바람을 제트기류라고 하는데요. 제트기류는 비행기가 나는 높은 고도에서만 붑니다. 그리고 북부의 극지 제트기류는 열대기류보다 조금 더 강해요. 하지만 이 바람을 타고 런던에서 뉴욕까지 빨리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트기류는 지구의 시계 반대 방향 회전 때문에 동쪽으로만 흐릅니다. 금속으로 만든 거대한 새가 공중에서 매우 빠르게 날아오른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비행기 날개의 상단은 곡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날개 위의 기류가 그 아래보다 더 빨리 이동하게 됩니다. 공기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압력이 낮아지겠죠. 덕분에 날개 아래의 느린 공기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항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느리게 움직일수록 양력은 더 적게 생성됩니다. 최소 가능 속도를 실속 속도라고 하는데요. 안토노프 AN2는 실속 속도가 없습니다. 즉, 충분히 빠른 바람을 탄다면 이론적으론 뒤로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엔진이 고장난다면 비행기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낙하산처럼 지상에 떨어지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느린 비행기는 고사머 알바트로스입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30km였고 사람의 힘으로 움직였어요. 보통 체격의 성인이라면 단거리에서 이 비행기를 앞질렀을 수도 있겠네요. 가장 느린 모터가 달린 비행기인 블룹 3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속 40km로 달리는데 이를 이기기 위해서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느린 제트 동력 비행기는 PGL M15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시속 190km로 날았죠. 또 다른 안토노프사의 기록은 AN225 무리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무게로 따졌을 때 가장 큰 항공기라고 합니다. 날개폭은 자유의 여신상만한 크기이고 높이는 거의 6층 빌딩만 하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비행기의 총 적재량입니다. 25만 4천 kg의 화물을 담을 수 있는데 이는 우주왕복선 3대, 유람선 닷 20대, 자동차 50대와 맞먹는 무게죠. 골라보세요. 이 비행기는 이착륙을 위해 6개의 엔진과 32개의 바퀴를 사용합니다. 가장 큰 날개폭을 가진 비행기는 스트라톨 라운치입니다.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117m인데요. 이는 피사의 사탑 2개 또는 작은 트럭 8대 정도와 맞먹습니다. 이 거대한 날개판 아래에는 2개의 동체가 있는데요. 하늘 위에서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운항 중인 비행기 중 가장 긴 건
보잉 747-8로 76m에 달합니다. 정말 놀랍죠? 작은 트럭 5대 정도의 길이랍니다. 에어버스 A380은 최대 좌석 용량을 가진 가장 큰 여객기입니다. 853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이 비행기에 전체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마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비싼 비행기는 B2 스피릿이었는데요. 한 대에 21억 달러입니다. 거리로 환산하면 달까지 4,400번 왕복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 비행기로 단 1시간만 비행을 하려고 해도 14만 5천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가장 저렴한 새 비행기의 가격은 약 6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비싼 차들도 있죠. 2019년에 2명의 영국 조종사가 24시간 안에 비행기로 16개국을 방문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는데 엄청난 계획이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4.5m의 가장 짧은 이륙 기록은 2017년에 깨졌습니다. 고도로 개조된 파이퍼 컵이라는 비행기였는데요. 만들어진 지 78년이 되었을 때 세운 기록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탈 수 있는 가장 짧은 항공편은 스코틀랜드 오크니 섬의 웨스트레이에서 파파 웨스트레이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2.7km의 거리를 날게 되고 승객들은 약 2분 동안 공중에 떠 있게 될 거예요. 가장 긴 항공편은 싱가포르 항공의 싱가포르, 뉴저지주 뉴워크 구간입니다. 18시간 반 동안 15,340km를 주파하는데요. 적도의 지구 지름보다 더 긴 거리죠. 그리고 오르니 탑터라는 비행기가 있는데요.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갑니다. 최초의 연속 비행은 2010년에 성공했죠. 스노우버드라는 별명의 이 비행기는 20초에 44m를 움직였습니다. 이건 커먼 스위프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새는 가장 긴 연속 비행 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는 반년을 쉬지 않고 날 수 있다고 하네요. 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